네, 그럼 지금부터 비리백화점 이재명 내각 후보자 규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규탄대회 사회를 맡은 박충곤 원내 부대표입니다. 우선 규탄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한 구호 뒷부분을 힘차게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비리백화점 이재명 내각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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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내각 비리사슬 후보자 사태로 즉각 끊어내자! 이재명 정부의 거짓과 비리 인사가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철저히 짓밟고 온갖 불법과 의혹으로 점철된 후보자들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을 보십시오. 불법 정치자금으로 이미 2번이나 처벌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정치 검찰에 조작 운운하면서 반성은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생은 한마디로 스폰 인생입니다. 후보자 인생은 물론 스폰서와의 유착과 불법 자금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차명 계좌가 동원된 수상한 동거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이 수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비리 의혹 후보자를 어떻게 국정의 책임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비리 의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과 허풍이 일품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에 아침 7시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칭화대로 갔다고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최고위원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빠지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녔다고 곧바로 말 바꾸기를 감행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니 페이스북에는 돌연 정체불명의 자료를 출입국 기록이라고 올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확대한 것도 조작이라는데 이쯤 되면 이거는 문서 조작 아닙니까?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칭화대 등록 전부터 중국을 수시로 오갔고 2005년엔 무려 100일 넘게 중국에 체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 왜 그렇게 자주 많이 갔는지, 또 항공료와 체류비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두가 의혹투성입니다. 그래서 스폰 인생이라고 한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장 후보자 이종석은 또 어떻습니까? 교원 영색의 말 바꾸기 달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이화영 재판에 그때 정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화영과 안지는 20년 가까이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변호를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어제 국정원장 청문회에서 나타나서는 같이 활동한 적도 적다 또는 없다라고 하면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뻔뻔하기 이럴 데 없는 사람입니다. 재판정에서는 거짓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을 절대왕조의 군주와 기업 CEO의 자질을 겸비했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사를 늘어놓던 사람이 어떻게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재명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이미 실패한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대통령 곁에서 인사를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할 민정수석부터 차명 부동산 관리 문제, 수십억 원대 차명 대출 문제, 비리 온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미 인사검증은 아예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마저 총리의 인준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도덕적인 판단, 윤리적인 판단은 이미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과 대통령, 거기에 전과 국무총리, 전과자들이 나라의 1인자, 2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한 대통령,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무총리, 음주운전을 한 대통령, 룸사롱을 간 국무총리,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대통령과 이런 총리 밑에서 어느 공직자가 윤리를 논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제기되면 그저 정치검찰 탓만 하면 된다는 이런 정권에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윤리적인 일을 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정권은 첫 인사부터 시작부터 이미 실패했습니다. 참사입니다. 이재명 정권 내각 인사는 그야말로 감추어진 비리 저수지인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무시하는 오만과 독주 태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십시오.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는 절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썩어가는 비리의 물길을 막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철저한 검증과 강력한 투쟁으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규탄 구호를 다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한 구호의 뒷부분을 힘차게 3번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도 방탄하냐? 증빙자료 즉시 제출하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짓말 후보 즉각 사퇴하라! 인사청문회도 방탄하냐? 증빙자료 즉시 제출하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짓말 후보 즉각 사퇴하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님의 규탄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권 출범 불과 보름 만에 이 정권이 스스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비리 백화점이 개장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차명대출 의혹으로 임명 사흘 만에 낙마했고, 국정기획위원장과 국가안보실장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국정원장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했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도 관련 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총리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김민석 후보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제 겨우 조각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첫 단추부터 이 지경이면 이후 더 큰 인사 참사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날이 캄캄할 따름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정을 맡자마자 국민이 아니라 측근부터 챙기고 있습니다. 도덕은 실종됐고 책임은 증발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복은 사라졌고 권력 사유화만 남았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자격도 없고 양심도 없고 반성도 없습니다.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에도 재산이 늘어납니다. 정치 스폰서 강 씨와의 채무 관계는 석연치 않습니다. 이른바 기타 소득이라는 이름 아래 돈의 흐름 역시 미심쩍습니다. 국회 입법과 세미나로 연결된 아빠 찬스가 이어집니다. 본인의 칭화대 학위 논란과 불분명한 자녀 유학비 출처까지
의혹이 그야말로 고구마 줄기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총리가 아니라 의혹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총리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외신 기자간담회에 차관을 대동해 재난상황실도 방문했습니다. 국민은 진실을 요구하는데 김 후보자는 쇼부터 벌입니다. 민주당은 핵심 증인도 거부합니다. 오히려 야당 인사청문위원회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인사청문위원회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방탄무대, 면죄부 수여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충성경쟁 쇼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급기야 인사청문회법까지 뜯어 고치겠다고 합니다. 법이 불리하면 법을 바꾸고 절차가 걸리적거리면 무시하는 정권. 이 정권은 법치보다 권력을 더 믿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봤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설명은 단 한 줄도 국민의 상식에 닿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엔 도덕도, 겸손도, 국민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김민석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정권 전체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도덕성과 책임을 포기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총리다운 총리를 원합니다. 거짓 없는 청문회를 원합니다. 정의가 숨쉬는 권력을 원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입니다. 그러나 단지 야당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무도한 권력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진실 없는 청문회와 무책임한 권력, 불의에 침묵하는 권력자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김민석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정권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국민의 인내는 길지 않습니다. 분노는 조용히 타오르다 한순간에 폭발할 것입니다. 그 땔감을 지금 이 정권이 쌓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규탄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무시 불량 인사, 즉각 사퇴만이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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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 이재명 정부의 DNA인가? 즉각 철회로 국민께 사죄하라.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국민 무시 불량 인사, 즉각 사퇴만이 국민의 명령이다. 거짓말이 이재명 정부의 DNA인가? 즉각 철회로 국민께 사죄하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배준영 간사님의 규탄사가 있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국무총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청문회를 하는 것은 본인은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니 국민들로 하여금 그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청문회가 떠오릅니다. 가든 의혹과 논란 속에 시작된 이 청문회는 엉망으로 이루어진 자료 제출과 증인 단 한 명만이 출석해 자료 없고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들기 위한 갖은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국 가족 관련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국 장관은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10대 결격 사유를 보면 초급 공무원 자격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수상한 돈줄입니다. 전 후원회장이자 사실상 경제 공동체이자 불법 정치자금의 저수지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둘째, 수입을 압도하는 지출입니다. 5년간 약 5억 남짓한 세비로 추징금 6억, 기부금 2억 등 13억을 지출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셋째, 무소득 자산가입니다. 18년 넘게 국회를 떠나 있는 동안 어떻게 지속적으로 정치활동과 본인의 해외 학업을 했는지 아십니까? 넷째, 선심성 파산자입니다. 추징금과 부채를 갚지도 못하면서 전 재산에 가까운 2억 원을 어디에 무슨 사유로 기부했습니까? 다섯째, 제2의 조국입니다. 장남은 민주당과 함께 법안을 만들고 국회 세미나도 개최했고 홍콩대 인턴 과정도 한국에서 수료했답니다. 대입 때 활용한 게 아니라니 입시 서류를 내십시오. 여섯째, 아들 학비 조달입니다. 후보자는 자녀의 상당한 고액인 학비를 전처가 부담했답니다. 학비를 보내고 받은 사람 간 증빙을 내면 전처를 왜 청문회에 부르겠습니까? 일곱 번째, 겹치기 전세금입니다. 후보자의 채권으로 근저당이 잡힌 모친 소유의 빌라에 지역 건설사, 부인, 장모 등이 계속 전세금을 올려 들어옵니다. 석연치 않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지역구 의장 전입입니다. 민주당의 주소지였던 여의도의 한 업무용 오피스텔에 후보자와 아들이 왜 주민등록을 두었습니까? 아홉 번째, 판결문 위의 변명문입니다. 집시법, 폭력처벌법 위반 징역 4년,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정치자극법 위반 징역 8월과 벌금 600만 원 및 추징금 7억 2천만 원 등 5개 정과는 참여해야 됩니다. 변명으로 법질세를 지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미입니다. 후보자는 과거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언론 앞에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반성조차 없습니다. 이외에도 결격 사유와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김민석 후보는 소명은커녕 물타기 행보로 시선만 분산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문위원을 근거 없이 음해하는 민주당 의원에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증인 리스트에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를 올렸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이 흠집 내비가 도를 넘었다면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후보자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 인물의 신속한 개인정보 동의 없는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후보자는 자기는 책임이 없고 주변에 다 책임을 떠넘기면서 주변인의 개인정보 동의조차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는 신속한 자료 제공을 촉구하기 위해 과천의 법무부를 방문했습니다. 각 부처에서 보내는 개인정보 동의 서류에 성실히 회신하기 바랍니다. 후보자 SNS 글을 보니 후보자는 이미 웬만한 자료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총리 후보자 지명 전에 이미 정부 각 부처는 검증을 했을 테니 정부도 벌써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빨리 내십시오. 그리고 후보자는 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청문회는 국회 청문회입니다. 방송 청문회가 아니고 페북 청문회가 아닙니다. 감성에 호소하지 말고 확실한 자료와 증인을 통해서 검증받으십시오. 후보자 측과 민주당이 이런 준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문회를 단순한 통과 의례로 때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우리 당은 지난 화요일부터 국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보고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제보를 받는 국민청문회를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며 김민석 후보자가 자격이 없음을 낱낱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오늘의 규탄 대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리백화점 이재명 내각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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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하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짓말 후보 즉각 사퇴하라!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비리백화점 이재명 내각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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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짓말 후보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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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